야, 거기 꼼짝 마! 이 학교에선 이제 내가 법이야! 복도 끝, 그림자 속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와 비명. 1970년대, 대한민국. 이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거친 짐승들의 싸움터. 광진고등학교는 오늘도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학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혹은 의견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한적한 소도시의 자리한 광진고등학교는 그 이름부터가 거칠었습니다. 남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이곳은 학교라기보다는 흡사 정글에 가까웠죠. 매일같이 교정에는 거친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습니다. 낡은 교탁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는 나이. 지긋한 선생님의 뒷모습은 이 학교의 무기력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한 채 방관하고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먹이 곧 법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교실은 흡연실을 방불케 했고 복도에서는 돈을 빼앗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소위 통이라 불리는 깡패 무리들은 학교의 왕처럼 군림하며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고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광진고등학교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영. 세영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차분한 단발머리. 그녀의 모습은 이 학교의 거친 분위기와는 사뭇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하는 노골적인 조롱에도 세영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탁 앞에 서서 칠판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반가워. 나는 오늘부터 국어 과목을 가르치게 될 윤세영이야.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그녀의 온화한 태도에 더욱 기세등등해져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지거나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세영은 그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표면적으로는 온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깡패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고 힘없는 학생들이 고개 숙여 복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필을 쥐고 칠판에 한 글자씩 글씨를 써 내려가는 그녀의 손은 가늘고 하얗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깡패들은 그녀의 온화함이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약한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담배를 피우며 온갖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공포와 무기력이 뒤섞인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세영은 그 모든 풍경을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학생들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깡패들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에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의 슬픈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녀 자신에게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들이었죠. 칠판에 적힌 문학은 삶의 거울이다라는 문구가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학교에서 문학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깡패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차분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그 시선을 감지했는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여교사는 그저 새로운 놀잇감에 불과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교과서를 덮으며 다음 수업을 준비할 뿐이었죠. 오늘 하루 광진고등학교는 새로운 선생님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폭력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광진고등학교에 드리워진 폭력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광진고등학교의 일상은 폭력과 무기력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채영은 수업 중에도 버젓이 벌어지는 깡패들의 행패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교과서를 빼앗아 찢는가 하면 또 다른 깡패는 잠든 학생의 책상 서랍을 뒤져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 당당했습니다. 채영은 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칠판에는 문학은 삶의 거울이다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지금 이 교실의 현실은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잔혹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폭력의 현장을 맴돌았습니다. 깡패들에게 괴롭힘당하는 학생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체념과 절망이 읽혔습니다. 방과 후 세영은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건물 뒤편 으슥한 창고 앞에서 서너 명의 깡패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죠. 발길질과 주먹질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학생의 비명은 이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야, 김민수, 내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이번엔 좀 더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깡패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영은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자신에게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 자신을 둘러싸고 비웃던 그림자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그녀는 애써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 날 폭행당했던 학생은 결국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교장은 그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은폐하려 드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한 학생이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채영은 교장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교사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하고 조용했던 그녀의 눈빛에 낯선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의 폭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깡패들의 폭력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학교의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윤세영이라는 이름의 국어 선생님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깡패들에게 폭행당해 전학 간 학생의 소식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학생의 빈자리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학교에 만연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폭행당한 학생의 친구인 영철이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 괜찮아. 그녀의 나긋한 목소리에 영철이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영은 영철이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그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혼자 힘들어하지 마. 세영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약한 학생들은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도 깡패들이 괴롭히는 학생들을 은근히 보호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어떤 날은 깡패들이 약한 학생의 필통을 빼앗아 던지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필통을 주워 학생에게 돌려주었죠. 깡패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세영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깡패들은 세영을 만만히 보고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잡담을 하거나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교탁에 껌을 붙이거나 칠판에 욕설을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랑 같이 놀면 재밌을 텐데. 그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녀를 따라다니며 비아냥거리거나 노골적인 시선을 던져 불쾌감을 조성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깡패들의 압력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영의 책상 주변을 서성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그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른 교사들은 몸을 사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영을 불러 조용히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윤 선생님, 학생들이 좀 거칠긴 하지만 괜히 이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편해요. 학교는 깡패들과의 마찰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깡패들과 부딪혔다가 오히려 학교에 더 큰 혼란이 초래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영은 고립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깡패들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그녀는 이 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녀의 온화한 표정 뒤에는 알 수 없는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폭력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의 폭력이 점차 도를 넘어서고 학교의 무기력함에 학생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세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고뇌와 함께 뜨거운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평화롭고 온화한 교사로서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퇴근한 고요한 교무실에 세영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폭행당한 채 찍힌 사진들과 은폐된 사건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피멍이 든 얼굴, 찢어진 교복,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들이 담겨 있었죠. 세영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픔과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한쪽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학창 시절, 그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베레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채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사진 속 그녀의 어깨에는 중사라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과거 제1공수 특전여단 중사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특공무술을 비롯한 합기도, 격투기, 태권도, 유도 등 총 9단의 무술 실력을 자랑하던 베테랑 부사관.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 속에서 그녀는 강철 같은 정신력과 압도적인 전투력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그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액자의 감촉은 그녀의 잊고 지냈던 과거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평범한 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숨겨왔던 그녀의 또 다른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강렬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했던 고된 훈련의 나날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했던 특공무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던 뜨거운 심장.
세영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학교의 폭력을 묵인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심이었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교무실을 나와 어둠이 깔린 학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열고 굳은 표정으로 군복과 베레모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군복을 쓸어내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애틋함과 함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사이 광진고등학교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윤세영의 집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몸을 깨우기 위해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낡은 도복을 입고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합기도와 태권도, 유도 기술들을 반복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온화한 국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1공수특전여단 중사 시절의 강인한 여전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도와 힘이 넘쳐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맹수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진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교문으로 들어서는 윤세영의 모습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군복 상의에 전투화를 신은 채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짙은 녹색 베레모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강렬한 변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도 그녀의 파격적인 모습에 술렁였습니다. 저 선생님, 왜 저러시는 거야? 미쳤나 봐. 수군거림과 놀라움,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세영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곧장 깡패들의 아지트인 본관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몇몇 호기심 많고 용기 있는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윤세영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죠. 깡패들은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낯선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군복을 입은 윤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인 상구는 세영 선생님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정신 나갔네. 다른 깡패들도 낄낄거리며 상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영을 만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깡패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깡패들의 웃음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상구는 세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군대놀이 하고 싶으면 집에서 인형이나 가지고 놀지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깝쳐? 그의 말에 다른 깡패들도 낄낄거리며 다가섰습니다. 빨리 비켜, 아줌마. 안 그러면 다쳐. 그들은 세영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떤 깡패는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주변에 모여든 학생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윤세영이 과연 이 위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세영은 싸늘한 눈빛으로 깡패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학교 폭력은 이걸로 끝이다. 그녀의 자세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숙련된 전문가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창구는 그녀의 모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까불지 말고 꺼져, 아줌마. 그가 먼저 주먹을 날렸습니다. 창구의 주먹은 거칠고 빨랐지만 세영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세영은 상구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순식간에 상구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크억, 상구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습니다. 깡패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만히 보았던 여교사의 예상치 못한 실력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 야, 다 같이 덮쳐. 남아있던 깡패들이 일제히 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무자비했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춰 한 깡패의 발차기를 피했고 동시에 다른 깡패의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합기도의 부드러움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했고 때로는 태권도의 강렬한 발차기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특공무술의 날렵하고 치명적인 기술들이 깡패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한 깡패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세영은 손쉽게 방망이를 빼앗아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깡패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적인 공격만이 존재했습니다. 깡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주먹과 발길질은 세영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은 세영의 무술 실력을 더욱 빛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깡패들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창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세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깡패들 사이를 걸어가 상구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있는 한 이 학교에서 폭력은 용서 못해.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세영은 더 이상 평범한 국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을 절대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진고등학교의 풍경은 마치 거짓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정을 지배하던 깡패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욕설은 사라지고 대신 잔뜩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조심스러운 활기가 피어나고 있었죠. 깡패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복도와 운동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몸 곳곳에 통증이 남아있는 듯 절뚝거리는 상구는 윤세영 선생님의 시선을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복잡한 눈빛이었죠. 교실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깡패들은 더 이상 수업을 방해하거나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분위기는 확실히 사라진 듯했습니다. 세영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제 그녀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실려 학생들의 마음에 닿는 듯했습니다. 얘들아, 문학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야.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교실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깡패들에게 시달리던 약한 학생들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괴롭힘당했던 영철이는 세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철이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깡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점차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공간, 그리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학교는 윤세영 선생님의 등장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그녀의 용기에 자극받아 점차 의욕을 되찾았고 학교 분위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영을 찾아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세영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의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들은 세영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진고등학교는 어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세영 선생님이 가져온 변화는 광진고등학교의 뿌리 깊은 폭력을 서서히 걷어냈습니다. 더 이상 교실 뒤편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돈을 빼앗는 소리 대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깡패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전처럼 학교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영의 눈치를 살피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때로는 세영의 지시 아래 학교 환경 미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세영은 침착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중재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세영은 다시 온화하고 조용한 국어 선생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그녀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수업에 더욱 집중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특히 깡패들에게 괴롭힘당했던 학생들은 세영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용기와 정의, 그리고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용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용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은 깡패였던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광진고등학교 시절의 윤세영 선생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렵게 세영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용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편지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과 용기가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죠. 세영은 교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뛰어놀고 교정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광진고등학교는 이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윤세영 선생님은 광진고등학교에 찾아온 평화의 상징이자 학생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교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